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로쌤의 서열교실 초로 이용구입니다. 심리학자 제임스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뭐냐면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아주 정말 마음에 닿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미소 잃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웃음 잃지 마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서예 시간 갖게 된 것이 굉장히 기쁘고요. 즐겁습니다. 유익하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생을 여행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풍경을 만난다. 이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생을 여행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끌고 가는 게 이응까지만 가져요. 이렇게 이응 있는 데까지 이렇게. 네. 짧게 쓰셔서 이렇게 부드럽게 가서 네. 인생을 여행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이렇게 세로액을 전부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음까지 맞추고 좀 쫄아드는 건 맞고요. 이렇게 이 정도 위치 맞추시면 되겠어요. 너무 길지 않게 내려가시고 요 이응 절반까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로액 맞추시고요. 이응 맞추고 요 의자에 이응 맞추고 로자에 리을 맞추고 이건 지나가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생을 여행으로 이런 노래가 있었지요. 옛날에 또 유명한 가수가 부른 노래 보면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하숙생. 근데 그 가사에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러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인생이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결국은 모른다 그러면서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굉장히 히트했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그 삶이 하숙생, 하숙생이다. 예? 그 하숙생 같은 삶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한 노래 가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너무 욕심을 내고 살잖아요. 그래요.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다 멋있는 분이죠. 열심히 하셨는데, 어떤 분은 자기 사업체가 1년 동안에 한 번도 안 쉰다고 자랑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한 번도 안 쉰다고. 아유, 그 진짜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여행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두 손을 움켜쥐고 짝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욕심.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많이 욕심을 낼 수 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죠? 아무튼 인생을 여행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풍경을 만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써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하수생들이나 그 노래 보면 이렇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참 그 생각하면은요. 우리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고 생각해 보는 서예 시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글자 몇 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자는 아까도 쓰면서 말씀드렸지만 있잖아요. 처음에 요 세로액을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여자 있지 않습니까? 여자. 이 여자 쓸 때요. 요 점이 너무 가차우면 안 돼요. 이게. 이 점과 점 사이가 너무 가차우면 모양이 답답합니다. 자,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 여자 쓸 때 이렇게 가지고 요걸 요렇게 바짝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면 이게 글자 간격이 요게 안 맞으면 좀 좁아서 답답해지는 겁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을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을자도 쓰시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제일 먼저 여기 떨어진 요 간격 있잖아요. 요 간격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을의 넓이는 대충 요 이응 정도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그게 짐작을 하고 쓰시는 거예요. 아 조금 뭐 사람이 하니까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너무 많이 지나가면 커지니까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와서 자 이렇게 와서 요 넓이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넓이가 그 정도 생각하면서 이게 글자 이 리을도 그런 분위기로 간격이 떨어져야 이게 어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서예 시간에 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이만큼 떨어졌는데 여기 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게 바짝 붙으면 이런 간격이 안 맞으면 이상하겠잖아요. 그죠? 이상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에 이응하고 이응과 가로의 이 간격 있잖아요. 이걸 생각하셔 가지고 쭉 떨어지는 것이 비슷하게 떨어지면은 이게 글씨가 간격이 맞는 글씨가 된다고 하는 거죠. 요것도 너무 좁으면 이게 좁게 되면 점과 점 사이가 좁으면 글씨가 답답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높이 맞이 지금 또 요걸 유연하게 쓰라 그랬는데요. 어떨 때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쓰다 보면 또 제가 서예 씨가 많이 강조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요. 보세요.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그냥 완전히 힘을 줘 가지고 이렇게 있죠. 이렇게 딱 각이 딱딱 이렇게 하면은 글씨가 조금 유연하지가 않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요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될 걸 갖다 너무 이렇게 쓰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자 한번 다시 한번 써 볼까요? 행자는? 네. 짧게 쓰시고 부드럽게 해서 두 번째 세력은 길게 쓰시고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인생을 여행으로를 한번 써 봤습니다. 예, 생각하는 사람은 한번 써 보겠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인생을 여행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풍경을 만난다인데요. 그 생각하는 사람은 한번 써 보겠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써 봤습니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로역 이응 맞고 예? 세로역 맞으면 됩니다. 그리고 는자는 니은이 맞으면 되는 겁니다. 전문 이렇게 희은 높이 그죠? 뭐 항상 뭐 드리는 말씀 여러분도 이제 서예가가 되셨기 때문에 뭐 그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꾸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는 뭐 여러분이 한테 기억하기 좋게 자꾸 생각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람자 같은 거 이렇게 좀 지나가게 쓰는 거거든요. 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보다 위에 요보다 이렇게 조금 지나가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쓰는 분마다 다 다른데요. 대부분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와서 여기 왔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오는 분이 있거든요. 이거 다시 들어가니까 여기 이 공간이 잘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해서 위에 쪽으로 당겼다가 바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옆으로 가지 말고 바로 아래로 가면은 바로 아래로 가면 이렇게 이제 이런 리을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아래로 내려가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좀 제가 요 말씀 또 드려볼게요. 여기 시옷 요 붙는 거에 점 붙는 거요. 요 부분은 아주 가늘게 붙을수록 좋은 겁니다. 예를 들면요, 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가늘게 이렇게 붙어야 여기 이게 글씨가 예쁜 글씨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쓰면요, 이런 글씨가 되는데 그게 두꺼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이래요. 이렇게 해서 이게 두껍게 붙었다 쳐봐요. 이게 억지로 두껍게 이제 붙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글씨가 어떻게 보이죠? 이렇게 이게 두껍게 붙은 거 여기 얇게 붙은 거 하고요.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이게 투박한 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쌈박한 느낌이 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요런 거 붙이실 때는 가볍게 붙인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꼭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고 무렵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시골에 뭐가 있었냐면 여름 되면요, 이제 아이스 케이크 장사가 있었어요. 근데 원래 그냥 그것도 초등학교 때 뭐 영어도 모르는데 모르는데 하여튼 발음은 아니 뭐 원래 아이스 케이크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발음하고 시골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 생각나시려나 모르겠어요. 아이스기격, 이게 도대체 뭔지 몰라. 아이스기가라고 그래야 돼. 근데 아이 3학년 4학년 때 저 돈은 없고, 그죠? 사 먹을 돈도 없어. 그때는 뭐 신발 갖다 줘도 주고요. 뭐 병 같은 거 뭐 다 받아서 거기다 이 고무줄에다 막 끼워 가지고 하면서 다 이거 아이스 케이크 통 있잖아요. 거기 고무줄에다 거기다 끼워 가지고 병도 받고 막 해 가지고 다 그 아이스 케이크 하나씩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 할머니 신발 갖다 주고 먹은 애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앞집에 사는 저보다 1년 아래 인제 그 애가 있었는데, 같이 뭐냐면 깨끼 장사 한번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스 깨끼 장사가 뭐냐면, 이게 예를 들면 5 원이다. 그 5 원짜리다 그러면요, 이게 2원 50 전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 원이면 5 원이면 되는 거고요, 그 도매집에서. 근데 어떻게 가냐면 그 어린애들이 가 가지고 가면 그 아이스 깨끼 사장님이 딱 묻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네 아버지 누구야?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누구누구시라 그러면 그 아버지 신용이죠. 아버지가 하는 적도 없는데 아무튼 아버지 이름을 가서 파는 거지. 그러면 아이스 깨끼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아이스 깨끼 통에다가 우리가 했어요. 50개 사자, 이게 50개. 50개만 받아 가지고 25개 팔면 뭐야, 나머지는 남는 거잖아요. 그 25개만 팔고 나머지는 나무그늘에 가서 먹자. 나무그늘에 앉아 가지고 그냥 시원한 그늘에 가서 우리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배탈 날 정도로 25개만 팔고 25개 거기서 먹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와서 아버지 이름 대고 뛰었어요. 근데 저보다 이 1년 아래 이 친구가 머리가 좋아. 딴 애들 동네에서 아이스케이크 끼고 다니는데 그게 잘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시골에 거기 부대가 있었거든, 군인 부대. 그냥 그 군인 부대 근처에 가서 군인 아저씨들한테 팔자 이거야. 그거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 미국 가면서 저는 소리도 안 나와. 근데도 그 친구가 아이스키 아이스키 여기서 군인 그 군부대 옆에 그 울타리 데 가서 그랬는데 군인 아저씨가 울타리 너머로 머리를 쑥 내밀면서 하는 말이 "야 그거 가져와. 이 통째에 넘겨. 우리가 여기 병 같은 거 이런 거 모아 놓은 고물 같은 거 있는데 거기다 다 담아 줄 테니까 넘기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초등학교 3 학년짜리 뭐 그렇지 뭐야. 그래서 얼른 넘겨줬네. 넘겨줬더니 세상에 통을 안 줘요. 안 주고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암만 기다려도 안 주니까. 그래서 나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 가지고 여러분 나는 울었어. 왜냐면 그거 어떻게 그 돈을 어떻게 갚아. 그걸 막 우는데 우리 앞에 저보다 하나 아래 그 걔가 뭐라냐면 울지 말라는 거예요. 저 금방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금방 받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위병소를 가면서 그냥 홀짝홀짝 우는데 이 친구가 위병소를 가면서 큰 소리로 우니까 이 군인이 안에서 저기 먹고서 보니까 큰일 났거든. 위병소를 가면서 우니까 자기는 걸린 거 아니야, 그 군이니까. 군인이 얼른 얼굴을 내밀면서 야야야야 일로 와. 그래가지고 그 통에다가 잔뜩 담아줘 가지고 병을 가득 담아줬어요. 그래서 그거 갖다 계산하고 앉아서 그 나무꾼이 앉아서 아이스 케이크 몇 개 먹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어려서부터 그거 뭐 좀 먹어보겠다고 그거 그거 아이스 케이크 통 밀고서 아이스 케이크 그렇게 해봤어요. 근데 인생이란 그런 것 같아. 어려서부터도 뭐 해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머리가 하얘서 결국 인생을 다 마감하는 그 시간까지 그 욕심을 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추억이 생각나는데 우리 인생을 여행하는 거로 생각하는 건 어떤가? 응? 그러면 좀 허허로울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각자를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써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보세요. 짧게 쓰는 거 기억하시면 이거 점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이렇게 맞추는 거고 이것도 다 맞추는 겁니다. 인생을 여행으로 생각하는 사람까지 써봤습니다. 예, 언제나 풍경을 만난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언제나 풍경을 만난다. 예, 풍경을 만난다. 이렇게. 저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어머니한테 참 미안한 게 있어요. 옛날에 저 동네에서 젊은 분들이 관광 갔거든요, 제주도. 근데 어머니가 연세가 좀 높으시니까 그래도 이게 모시고 간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 저기 있잖아요. 가서 너무 뒤처지거나 그러면은 다음에 어머니 안 모시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잘 따라다니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때 옛날에는 그 어른들 관광 갔다 오면 꼭 무슨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오시더라고.
야, 내가 이렇게 갔다 왔다 하면서 비디오 테이프를 주시게 그걸 열어봤더니 어 용두암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하여튼 제일 앞에 1등 우리 어머니. 우리 엄마가 1 등이야. 왜냐면 다음에 또 가셔야 되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엄마는 제주도 가서 관광은 못 하고 1등 하는 거 그거 생각만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음에 또 가시려면 안 모시고 갈지도 모른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좀 여유가 있어야 풍경을 만나는데 우리 어머니 제주도 관광 가서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1등 하느라. 그게 서로 쌤이 그따위 짓을 한 거죠. 잘못한 거죠. 그죠? 하여튼 글쎄, 여행을 가 가지고 1 등만 하려고 그걸 앞에 서려고 그 생각만 했다는 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 인생에 꼭 그런 거, 그런 오류를 범하면서 평생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풍자에서 있잖아요. 이 피읍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요게 이게 이거 너무 길면 안 돼요. 이게 길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만 길어야죠.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연필 글씨 쓸 때는 이렇게 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점점 막 이렇게 길게 막 써 보셨잖아요. 근데 이게 길면 안 되고 우리 웬만하면 이 쓸 때는 이렇게 길이가 같아야 된다. 요거는 요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점은 좀 넓은 게 좋다. 점과 점선이 넓은 게 좋고요. 을자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간격이 맞아야 되는 거죠. 요 제자 같은 것도 요렇게 해서 짧게 쓰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걸 길게 쓰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언자 같은 것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만자도 이렇게 쓰시면 있잖아요. 이렇게 무조건 요 넓이를 맞춰서 내려 그시고 세로역을 하시고 그다음에 미음 높이에서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이렇게 해서 미음 가운데쯤 와서 미음 가운데쯤 와서 이렇게 니은을 하면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 높이가 맞는 거고 요 미음 가운데 이렇게 오면 가운데 쪽 오면 이게 대충 이렇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요 점 사이 넓게 쓰시고 이렇게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풍경을 만난다 써봤습니다. 이제 인생을 여행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풍경을 만난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보겠습니다.
인생을 여행을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풍경을 만든다. 그죠? 붓 가는 대로 쓴 겁니다. 맞추려고 보다도요. 이런 식으로 쭉 세로획만 맞추시고요. 이렇게 세로획 맞추고. 저도 지금 이야기하면서 쓰면 좀 삐뚤어지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써보세요. 이게 쓰시면 다 이게 다 여러분 이게 명필로 가는 이제 지름길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맞추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운 여행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천호쌤의 서예 교실을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